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랜만에 주간 프리뷰 해봅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6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할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 다음 주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축구는 제가 비인기 종목일 때도, 많은 분들이 따로 분석을 하지 않을 때도 또 전문 분야로 제가 또 계속 몇 년간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 주 주말 개막하는 미국 축구도 많이들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공식 방송 약 3년 6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 스포츠 분석 방송으로는 최초로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데뷔했던 22년까지 포함하면 이제 4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이고요. 올해도 또 성공하게 되면은 4년 또는 5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또 실제 적중 게시글들을 못 보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 댓글창 링크에다가 개인 통산 기록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4연속 축구 올킬 요 게시글 한번 봐주시고, 나머지 10연승 이상 기록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또 발렌타인데이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종종 숲TV는 이런 기념일 이벤트를 하는데, 또 이런 이벤트들도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정말 오랜만이에요. 거의 뭐 한 달에 제가 최근에 한두 번 정도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 수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곧 설날이기도 해서 오랜만에 제가 주간 프리뷰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일단은 최근 주간 구간입니다. 주간 구간 어제 또 3풀까지 깔끔하게 적중을 해줘서 오늘 바로 연승도전.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일본 축구를 뭐 이제 있을 때는 드리긴 하는데 좀 잘 안 드리긴 해요. 정말 좋아 보이는 날에 드리는데, 어쨌든 일본 축구 뭐 주간 축구는 드리면 사실 잘 들어옵니다. 최근에도 뭐 80% 90%또 제가 승률을 또 찍어 드렸던 만큼 오늘 주간 축구도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당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KCC 그리고 가스공사,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농구들은 어렵게 생각하기에는 다소 좀 쉬운 경기들이 많기는 해요. 우선 KCC입니다. 직전 경기 정관장 원정 경기에서 또 패배하면서 연패에 또 빠졌는데, 그러니까 KCC란 팀은 이번 시즌 굉장히 정직한 팀이잖아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중반에 힘이 올라왔을 때도 그랬고, 뭐 100득점 넘게 할 때도 그랬고, 또 최근에 연패할 때도 그랬고, KCC의 장점, 득점력이 좋다. 단점, 수비를 안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데, 직전 경기 어쨌든 정관장 원정 가가지고 79득점을 넣긴 했지만 91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KCC가 승리하려면 70점으로는 안 돼요. 80점, 90점, 뭐 많게는 100득점까지도 넣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한데, 다만 오늘 경기만큼은 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가스공사라는 팀 자체가 사실상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고, 득점 볼륨 자체가 나오지 않는 팀들이다 보니까 사실 KCC가 뭐 수비가 워낙 안 된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뭐 한 80득점만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도 좀 생각이 들고요. 뭐가 됐든 간에 직전 경기도 허훈과 허훈이 또 허형제가 도합해서 44득점을 또 터트려냈다라는 거. 뭐 결론적으로 일단은 뭐 송교창 선수 그리고 최준영이 없다라는 어떤 공백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뭐 KCC는 늘 그렇습니다. 허형제들 잘해주고 벤치 구간 터져주면은 늘 이제 꾸준한 경기를 했는데, 벤치 멤버들이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좀 떨어지지만 홈 경기에서는 또 올라간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KCC가 오늘 뭐 야투가 빠지더라도 승리할 가능성, 또는 야투가 터진다라고 한다면은 좀 푸근하게 마인까지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가스공사입니다. 길고 길었던 연패 탈출입니다.
직전 경기 LG를 간만에 잡아내면서 이때 형들이 뭐 진짜 주작이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던 경기였잖아요. 말 많은 경기였는데 어쨌든 72대 71 역시나 언더사이즈 속에서 7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스공사가 홈 경기였고 그리고 연패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끊어낼 때 됐었고 때문에 오랜만에 하면 이겼던 게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라그나 선수가 더블 17리바운드에다가 18리바운드에다가 17득점 잘해줬다. 마레이랑 매치업 돼가지고 이 정도로 했다라는 거는 사실 뭐 가스공사가 질 수 없었던 경기였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오늘은 라거나가 날뛸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라거나라는 선수는 사실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템포가 빠를 때 라거나가 이득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발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라거나 선수가 오늘 경쟁력이 없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가스공사의 장점이 득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라거나가 살아날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좀 각광받고 또 이제 워낙 이제 인기로는 또 인기볼을 했던 양우혁 선수도 사실 최근에 폼이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KC가 사실 밀릴 만한 부분은 없다. 다만 홈 경기, 주말 홈 KCC는 늘상 여태까지 변수를 동반했던 팀이긴 했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그거 말고는 충분히 KCC가 최근에 보여줬던 홈 경기에서의 활약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KCC는 꽤나 정직했던 팀이었다는 것까지 생각해봤을 때 KCC 승리랑 그 다음에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마인 보실 분들은 오바를 보세요. 차라리. 어차피 KCC가 마인까지 한다라는 5마인을 한다라는 거는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바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핸디캡 구간은 그래도 가스공사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렇게 권장은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비스랑 소노 구간입니다. 3폴 1폴을 조합은 두 개입니다. 이 연승이라는 기준이 제가 아까 이거 연승 프리뷰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두 조합입니다. 두 조합 라인에서 한 조합 적중시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을 했을 시 요때 제가 연승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몰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에서 하나 들여서 하나를 맞고 그 다음날에도 하나를 들여서 또 하나를 맞춰 연승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몰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배당 자체가 높진 않고요. 우리가 금액을 올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두 개 중에 하나 맞았다고 연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합을 몰빵은 딱 하나만. 그 다음에 이제 두 폴 두 조합, 연승 구간은 반드시 딱 두 조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모비스 그리고 소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냥 야투 잘 터지는 놈 이기는 경기입니다. 전형적인 국농스러운 경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비스가 더 잘 터지느냐 아니면 소노가 더 잘 터지느냐 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패 뒤에 연승을 했던 그런 팀이고요. 모비스가 간만에 외곽이 터졌습니다. 서명진과 박무빈이 도합 33득점 야무졌고 이승현 선수가 오랜만에 15득점 그리고 해먼즈 22득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빅4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에서 많은 득점들이 다 터져 나왔어요. 직전 경기 삼성과 홈 경기에서 87대 77. 우리 이거 그때 올킬 낼 수 있었던 그러니까 1시드 경기 주간 올킬 박았던 그런 경기였는데 모비스도 홈 경기에서 어쨌든 다득점을 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이렇게 경쟁력이 좀 있다. 삼성도 사실 외곽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도 많은 득점을 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고요. 자, 소노입니다. 직전 경기 이제 SK 원정 경기에서 64대 81점 좀 이제 큰 점차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4쿼터에 따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3쿼터까지는 올쿼터 전패였죠. 근데 4쿼터에 좀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 소노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지긴 했지만 사실 3연승 구간으로 상당히 좋았고 뭐 물론 직전 경기는 이제 작정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구간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없긴 했는데 소노가 3연승 하는 동안에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선발 멤버들이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씩 또 득점을 해주기도 했고요.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국내 농구는 뭐 NBA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다 해먹는 리그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노의 나이트가 늘 매치업되는 해먼즈를 상대로는 항상 우위였습니다. 한 번도 여태까지 맞대결에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맞대결에서 일단 센터라인에 그러니까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나이트도 그렇고 해먼즈도 그렇고 둘 다 이제 공격형 느낌의 센터인 만큼 어차피 야투 대 야투로 붙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외국인 구간에서 어쨌든 앞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모비스가 생각보다 형들 홈 경기를 못해요. 뭐 물론 모비스가 이번 시즌 홈 원정 다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홈 경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 팀도 이번 시즌 어쨌든 약팀으로 부류가 되다 보니까 4쿼터 승률이 너무 쓰레기입니다. 근데 직전 경기 소노 보셨겠지만 4쿼터 승률 이번 시즌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쨌든 따라가는 그림이 좋고, 그리고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좋다라는 거. 소노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야투 게임이면은 저는 배당을 좀 더 높게 받은 소노 쪽으로 한번 보고 싶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언더오바는 뭐 자연스럽게도 오바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양쪽 다 이제 야투 잘 터지는 놈이 이길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LG 그리고 DB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경기예요. 어쨌든 리그 1위 팀이고 리그 이제 3위 팀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DB가 역배를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고, LG가 마행을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타마요가 못 나옵니다. 타마요가 오늘 못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양홍석 선수는 오늘 이제 뭐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요 선수입니다. 앨런슨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부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앨런슨이 이번 시즌 초반에 제가 그 국내 농구라는 종목을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외국인에 대한 강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제가 이번 시즌 가장 경쟁력 있는 외국인 바로 앨런슨을 꼽아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만큼 앨런슨이 다시 한번 터져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직전 경기 때 DB가 4연승이 꺾일 정도로 SK한테 좀 65득점밖에 못하면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다만 이때 과정이 뭐 애들의 야투감이 안 좋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SK의 그 특유의 질식 수비, 외곽 질식 수비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DB가 백투백 경기기도 했고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DB가 부진할 수 있었던 이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DB는 기본적으로 3번과 4번이 좋은 팀이에요. 외국인이 3번과 4번에서 뛸 수도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외곽에서 알바노라는 클러치 히터도 있습니다. 다만 LG는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죠. 물론 외곽에서 이번 시즌 뭐 3점 성공률도 꽤나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역시나 포스트에서는 마레이, 뭐 직전 가스공사 경기에서도 뭐 트리플 더블을 해주기도 했고, 그만큼 5번 구간에서의 경쟁력은 좋다라고도 평가가 되긴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홈 경기 LG는 수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훌륭하죠. 이번 시즌 70득점 미만의 경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DB가 다시 한번 또 이제는 수비 능력에 질식당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더사이즈의 경기면은 DB 프랜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자, 다득점 사이즈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봐요. 물론 LG만 터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LG가 터진다라는 거는 저는 앨런슨도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다득점 흐름으로 가면 저는 오히려 DB 역배까지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자, 공통적으로는 1.5점이나 2.5점대의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저는 LG 쪽을 봤을 텐데, 5.5점대의 핸디캡이면은 언더 사이즈로 가도 프랜승, 그리고 다득점 사이즈로 가도 프랜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프랜승 쪽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언더입니다. LG가 홈 경기형들 평균 실점이 뭐 60, 80점인가 69실점인데 이 정도면은 리그 최상위권 순위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마지막 LG승, 이렇게 순서대로 차등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경기입니다. 지금도 카톡이 계속 와요. 카톡이 지금 관로아의 숫자 뭐냐고 계속 이제 카톡이 연락이 오는데,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데이터가 어쨌든 저도 4년을 방송을 했고, 또 뭐 몇 년째 데이터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데이터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긴 할 건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표가 복잡하진 않지만 굉장히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구조예요. 보면은
뒤에 그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LG 승을 형들을 줬다 그러면 뒤에 괄로 쳐져 있는 거는 좋아 보이는 순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표를 보시면은 그 색깔이 다 달라요. 실색, 그 다음에 굵은색, 그 다음에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인데 순서대로 실색은 넘겨도 되는 거, 그 다음에 굵은색은 참고용, 그리고 주황색은 추가 주력 정도, 빨간색은 주력, 보라색은 승부급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여자농구입니다. 우리은행과 그리고 하나은행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은행이 원정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홈 경기지 않습니까? 직전 경기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도 좀 타이트하게 이긴 했어요. 69대 65점, 4점 차로 좀 타이트하게 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은행이 이번 시즌 초반과 달리 중후반에 달라진 부분들은 스코어러가 너무 많아졌어. 뭐 단순하게 원래 우리은행은 단비은행, 그리고 그나마 해봤자 이제 이명관 선수나 좀 보태주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뭐 최근에 뭐 심성현도 그렇고 그리고 이다현도 그렇고 뭐 이제 아야노 같은 경우에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득점을 할 수 있는 볼륨이 너무 커졌습니다. 뭐 주전 멤버들 구간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 득점들이 꽤나 심심찮게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우리은행이 최근에 죽어있던 외곽이 이민지로 인해서 또 터져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은행은 딱히 지금 단점이 없다라고요. 어차피 팀 컬러 자체가 위성훈 감독이 추구하는 게 외곽 수비이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거고, 그러면 공격이 늘 문제였지만 공격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자, 다만 하나은행이 진짜 이 공격력이 너무 좋긴 합니다. 직전 경기 박소희가 무려 33득점. 팀 내, 그러니까 미쳤던 나이에요, 그냥 박소희 선수가. 이제 KB와의 경기였는데 그때 65득점인데 팀 득점이 33득점을 꽂았다. 나머지가 이제 사키랑 진한이 도합해서 23득점을 했는데 이게 나쁘다면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몇몇 선수한테만 좀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게 득점 자원 자체가. 근데 그게 뭐 한 명은 아니고 일단 세 명이라는 거. 그리고 뭐 사실 하나은행은 벤치 애들까지 잘하잖아요, 그죠? 벤치 애들 구간에서도 3점이 상당히 좀 잘 터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외곽에서 지금 하나은행을 따라올 이제 팀은 없어요. 다만 최근에 우리은행의 그 리바운드, 물론 리바운드도 하나은행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최근에 우리은행의 어떤 리바운드, 그 수비 집중력, 그러니까 세컨 리바운드 찬스라고 봐야겠죠. 세컨 리바운드 찬스, 그리고 김단비, 그리고 이명관 두 라인에서 터져주고 있는 어떤 그런 득점들. 저는 우리은행이요, 하나은행한테 그렇게 밀릴 만한 부분이 없다라고 봐요.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아쉬운 건 그거죠. 이제 우리은행이 홈에서 경기를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외곽이 좀 잘 터졌다라는 거. 그게 이제 역배를 봐도 우리은행의 장점이자 하나은행을 가실 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 봅니다. 자, 첫 번째 오버입니다. 이거는 우리은행도 그렇고 하나은행도 그렇고 현 시점에선 스코어러가 너무 많아요. 근데 123점이면 저는 오바를 봐도 되는 스코어라고 봅니다.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컨디션에 대한 문제만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바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나은행이 일반승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지표가 다 앞서 일단.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입니다. 이번 시즌 하나은행이. 공격 지표에서 모든 게 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은행 승리를 봐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4.5 핸디캡이면은 우리은행 프랜승 쪽으로 접근도 해볼 만하다. 이거는 승 5무도 괜찮아요. 5점차 승리.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 하나은행 오바, 그 다음에 하나은행 승, 우리은행 프랜승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KB스타즈 그리고 신한은행 경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 프리뷰에 형들 해드려야 됩니까? 기준점에서도 보시다시피 여자 농구에서 11.5점대의 기준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한은행은 뭐 팀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상 이제 두 선수로 이루어진 팀인데 신이슬과 신지연 두 선수로 이루어졌는데 신이슬도 그렇고 신지연도 그렇고 기복이 너무 심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 때 도합해서 30득점을 했으니 저는 오늘 경기 부진할 거라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잘하는 애들이 아니야. 신이슬도 그렇고 신지연도 그렇고 항상 기복이 심했던 애였고,
그리고 이제 미마루이도 있긴 한데 그 미마루의 롤이 애매하죠. 3번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4번으로 쓰기도 애매하다. 여자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런 뭐 아시아 쿼터 애들 그리고 외국인 애들의 어떤 그 높이 경쟁력 이런 것도 없는 선수가 미마루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신한은행은 진짜 이번 시즌 팀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KB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하나은행도 압도적인 여러 가지 기록이긴 합니다만 KB스타즈를 따라올 순 없습니다. 박지수가 직전 경기도 13득점 14리바운드 뭐 못 막습니다. 이 선수들은 높이에선 막을 수가 없고요. 뭐 강희슬 선수가 이제 직전 경기 부상으로 빠졌죠. 2분 만에 빠졌습니다만 다만 7득점하고 빠졌습니다. 강희슬이 오늘 출전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강희슬도 발목 부상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훈련을 했다라고는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직전 경기처럼 허예은 이런 애들 터져 뭐 18득점 했잖아요. 이런 애들 터져주고 그 다음에 뭐 사라 터져주고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 11.5점을 받고 오늘 청주에서 경기다. 이거는 뭐 그냥 눈 가리고 KB스타즈 마인승 보죠. 이거는 신한은행 11.5점을 못 가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KB스타즈 승, 그 다음에 오마인승, 그 다음에 뭐 11.5 풀마인승, 언더바 오바, 뭐 캠아웃을 그냥 봐야 된다. 이거는 뭐 정말 그 신한은행 선수, 그러니까 KB스타즈 선수들의 컨디션을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행승밖에 볼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인승과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은 배구인데요. 요거는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들 제 야간 프리뷰는 우리 뭐 유튜브 분들도 NBA 포함되면 뭐 한 2,000여 분 정도 보시고 또 축구 있을 때도 한 1,000여 분 넘게 보시는데요. 제가 주간 프리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복귀하고 2주가 됐는데 주간 프리뷰를 지금까지 딱 한 번 했어요. 그때 정말 괜찮아 보일 때 주간 딱 한 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주간 프리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분석으로 잡을 수 없는 경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분석을 하고 나서 좀 현타가 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간 프리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유로 이제 잘못 결과들이 나와버리면은 정말 분석을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제가 분석을 했던 게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유독 배구는 못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경기가 형들 많은 날에는요. 굳이 저는 배구 프리뷰는 하고 싶지가 않았고 그래도 형들한테 뭐 굳이 이제 꼽아드린자라고 한다면은 현대캐피탈은 현대캐피탈 오늘 승 봅니다. 왜냐면 배당이 좋아요. 그래도 대한항공이 홈이 아니라 현캐가 홈이잖아요. 라이벌 매치기도 하고 187.5점이라는 기준을 받았다고 한다면 현캐 그냥 승 보도록 하겠고 흥국이랑 정관장 같은 경우에 그냥 언더 찍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170 뭐 3.5인가요? 이게 4.5인가요? 뭐 정도라고 한다면은 4세트를 가도 한 세트를 정관장이 크게 져버리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게 져버리면 언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2.5마인승도 괜찮긴 합니다만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5 셧아웃을 했는데 뭐 174점이 오버가 날 리는 없을 거 아니야. 3세트를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언더만 보고 넘어가시거나 패스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J리그 갑시다. J리그야 어차피 제가 최근에 또 상당히 성적이 또 좋았던 구간이고요. 뭐 지난주도 보시겠지만 딱 한 번 들여서 역시나 개막하자마자 바로 갔다가 그냥 4배 먹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괜찮은 경기들 많기 때문에 라인들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치다 그리고 미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아챔에서도 다들 보셨겠지만 그냥 뭐 너무 잘합니다. 마치다가 지난 시즌부터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팀이었는데 지지난 시즌부터도 잘하긴 했어요. 상위권에 위치가 되었지만 마치다의 문제는 공격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었다. 항상 수비값으로 좀 이렇게 끌어왔던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부터 공격이 좀 많이 좋아졌고요. 막판부터는 달리기 시작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잘 냈고 이번 시즌 시작부터 아침에서 성과 바로 내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현재 마치다라는 거. 마치다의 강점은 공격력입니다. 최근에 뭐 멀티 득점씩을 꽂아주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뭐 이제 공격력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팀이고 반대로 미토 어쨌든 승격한 팀이긴 한데 얘들이 2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 수비력이었죠. 최근에서도 많은 좀 실점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기만 했다 하면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갑니다. 클린시트가 일본 축구에서도 굉장히 없는 팀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만 또 미토가 꽤나 라인 자체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경기 득점은 한다. 그러니까 매 경기 득점은 하지만 매 경기 실점도 하는 팀이다. 결론적으로 마치다라는 팀 자체가 홈 경기에서 공격적이고 평균적으로 멀티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양쪽 다 크게 공격 라인에 부상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적당하게 제가 볼 때 이제 뭐 2대1 정도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but 하나만 우리가 두 가지만 알고 있자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미토가요. 마치다를 상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상대 전적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333으로 그러니까 33% 33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그래서 크게 미토가 마치다한테 상성으로 밀리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정배를 받았을 때,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일본 축구를 오래 봐오셨던 분들, 그리고 지난 시즌 일본 축구를 다 봐오셨던 분들은 마치다가 여러분들 홈 경기에서 똥배 받고 형들을 기쁘게 해드렸던 적이 몇 번이나 생각을 해봤을 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정배 받고 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팀이 마치다요. 그리고 은근히 물을 잘 띄웁니다. 뭐 그런 부분들. 마치다 승이 오늘 상당히 괜찮기는 해요. 굉장히 최근에 흐름도 너무 좋고. 근데 어쨌든 일정을 한 번 더 소화를 했다라는 것과 주중에 배당이 1.42배당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마헨을 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 저는 이 경기는 마치다승 가실 분들 좀 조심스럽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핸디캡 라인을 꼽자라고 한다면 햄못 찍고 넘어갈게요. 2대1일 수도 있어서. 자, 그 다음은 시미즈 그리고 교토상가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지난 시즌 아마 일본 축구를 많이 봐오신 분들은 오늘 이거 냅다 아마 교토상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가요.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외국인 자원의 어떤 강점 그리고 다득점 그런 흐름 그리고 최근에 교토상가가 원정 경기를 정말 잘합니다. 오히려 교토상가는 홈 경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비적으로 게임하는 팀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원정 경기는 조금 더 화끈하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득점이 좀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원정 성적 최근에 6경기 동안 4승 2무 뭐 일본 축구에서 사실 원정 승률이 좋은 팀들이 많이 없는데 교토상가는 꽤 원정 성적이 좋은 편으로 또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자, 시미즈입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이제 홈 경기에서는 나름 좀 비비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시미즈가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실점률이 좀 크다라는 건데 클린시트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미토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들도 꾸준하게 실점이 또 이어지고 있는 편이라 오늘 교토상가의 득점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양쪽 다요. 그 교토상가가 오늘 타카시 유지가 빠지긴 하거든요. 얘가 이제 공미로 이제 쓰는 선수, 수비수인가? 님 별풍선 100개 적중 기원. 이제 주전 선수가 한 명이 빠지는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미즈의 어떤 이제 수비력만 놓고 봤을 때 득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자, 그러나 시미즈가요, 그 교토상가를 상대로 나름 좀 비빕니다. 교토상가를 상대로 나름 항상 득점을 앞세운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그리고 질 때도 보면은 잘 좀 쉽게 안 지는 그런 흐름들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았을 때 제가 볼 때 오늘 1대1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그러니까 일본 축구에서도 양득은 가능하지만 오늘 무승부 찍기 가장 좋은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스코어, 그러니까 0대0은 아닐 것 같아요. 딱 스코어 1대1. 1대1의 언더사이즈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시미즈 무는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져가 될 것 같고요. 또는 뭐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주력으로도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무승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 찍고 언더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히로시마와 오카야마 경기입니다. 자, 오늘 아마 만약에 일본 축구 구간에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를 빼놓고 갈 수 없을 겁니다. 바로 히로시마인데 히로시마는 지금 말 안 됩니다. 그냥 팀 자체가 이번 시즌 그냥 제가 볼 때는 우승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시즌 경기 수도 적고 또 이제 추춘제로 바뀌기 때문에 리그를 절반만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총력전이 가능하단 말이죠. 매 경기마다 총력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 히로시마는 거의 뎁스가 더블 라인업입니다. 그만큼 보강도 잘 됐고 그리고 상당히 그 뎁스도 두껍고 특히나 히로시마는 원정은 수비를 잘하고 홈은 공격을 또 잘하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제가 볼 때 이거는 천상계입니다. 가장 지금 J리그에서 좋은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히로시마가 총 6경기를 하는 동안 평균 2득점과 평균 실점이 얘들이 1실점도 안 돼요. 0.6실점이었나?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마헨하기에도 상당히 또 좋은 팀이 현재 히로시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좀 이제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는 팀이기도 하고, 오카야마가 또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좀 큽니다. 근데 오카야마 경기는 좀 재밌어요. 늘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다만 그만큼 원정 경기 승률도 10%대밖에 안 된다. 그만큼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양쪽 다 오늘 풀 라인업이고요. 뭐 굳이 해봐야 오카야마에 오늘 니시카와 준이 빠지는데, 얘가 이제 중미로 쓸 수 있는 자원이죠. 근데 얘가 이제 빠진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오카야마도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히로시마도 오늘 이번에 주중에 이제 조호르 경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히로시마 승에다가 이거는 마엔승까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뭐 3대1까지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3대0 이렇게 봐도 된다. 오늘 히로시마 못 가면 사실 갈만한 팀은 없을 거라고 봐요. 히로시마 승에다가 마인승에다가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H장님 고맙습니다. 또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참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가시마 그리고 요코마리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코마리 이제 끝났어요. 그죠? 요코마리는 직전 이제 경기 때도 그랬고, 마치다한테도 2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 와, 진짜 수비 안 됩니다. 어떻게 팀이 한심하래 이렇게 된 건지. 우리가 지지난 시즌에 요코마리가 이제 지지난 시즌 그러니까 24년이었죠. 막판에 힘이 좀 빠져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작년을 진짜 완전 말아먹어 버렸고, 원래 요코마리가 개막전도 잘하고 홈 경기도 정말 잘하는 팀인데 직전 경기도 2대3으로 박살이 났다. 다득점 다실점 중에 박살이 났다. 결론적으로 지금 요코마리의 단점이에요. 수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직력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옛날에 그 조직력 좋은 요코마리도 아니에요. 홈 경기에서 언더에다가 맨날 뭐 햄무승 띄우는 그런 팀도 아니게 됐고요. 다만 요코마리 실점이 늘어난 만큼 득점력도 늘어났습니다. 자, 득점 한정입니다. 득점력 한정 히로시마보다 좋아요. 오늘 출전하는 J리그 1의 10팀 중에서 평균 득점이 가장 좋은 팀입니다. 2득점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그게 요코마리 현 시점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시마입니다. 가시마는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홈 최강팀이다. 물론 제가 직전 경기 때 또 잡아드렸던 이 가와사키, 제가 이거 형들한테 역배 오버까지 잡아드렸죠. 가와사키도 홈 경기를 정말 잘하는 팀인데 J리그에서. 근데 뭐 교토상가도 잘했고 우라와도 잘하죠. 근데 이 가시마,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승률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닌데요, 안 지는 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가시마도 기반이 수비잖아요. 은근히 이제 공격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둘 다 오늘 부상자가 좀 많다. 뭐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도 공격, 중미, 수미 한 명씩 주전을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상 병동입니다. 수비 라인 결정자가 너무 많기도 하죠. 그래서 수비가 항상 안 되는 팀이기도 했고. 자, 결론입니다. 양쪽 다 뭐 엇비슷한 배당도 아니고 요코마리 쪽으로 배당을 좀 크게 지금 역배를 잡아줬고, 어차피 제가 볼 때 이거는 난타전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코마리의 창이냐 아니면 가시마의 밸런스냐의 차이인데, 저는 어쨌든 일본 축구에서 득점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홈 가시마고 나발이고 요코마리가 지진 않을 경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요코마리 프랜스, 비기거나 역배를 쳐버리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2.5라고 한다면 저는 오바 볼게요.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J리그는 오바가 잘 안 나는 리그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 오바가 정배 배당이에요. 이거 1.5인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축구에 3.5를 둘 수는 없으니까 2.5에다가 이제 정배 배당을 책정해 준 건데, 그만큼 오늘 양쪽 다 이제 다득점 또는 요코마리의 다득점이 이 오주들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어떤 배당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코마리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도쿄 그리고 우라와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 영어 형님, 그 토이맨 형님은 형님 그 잘못 후원이 되셔가지고요, 나머지를 다시 후원하셔야 됩니다. 개수를 잘못 적어서 후원하셔가지고요. 자, 다음은 도쿄 그리고 우라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쪽에 가시마라는 팀을 이제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홈 강팀들 몇 팀 말씀해드렸잖아요. 가와사키도 홈 경기 정말 잘하고, 그 다음에 그 가시마, 그리고 뭐 나고야도 은근 홈 경기를 잘하긴 하는데 승률이 많이 없으니까 얘들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또 언급해드렸던 게 뭐 교토상가랑 그 다음에 우라와입니다. 우라와는 뭐 예전부터 이제 축구 보신 분들은 워낙에 뭐 아침도 많이 나가기도 했고 전통적인 이제 강호 팀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홈 우라와를 제외한다면은 사실 우라와는 갈 수 있는 팀은 일단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우라와가 최근에 이제 경기를 못하진 않았어요. 지난 시즌 막판까지도 은근 잘하긴 했어. 이제 문제는 원정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승률이 얘들이 2%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상당히 낮은 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도 잘 캐는 팀입니다. 그런 팀이고, 그만큼 원정 경기는 이제 뭐가 문제냐, 득점이 안 나와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는 팀이기도 하고 수비적으로 이제 그런 팀이 이제 우라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쿄입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쿄, 그 다음에 도쿄 베르디 둘 다 마찬가지지만 홈 경기에서의 그 공격력에 대한 문제점을 늘상 보여줬고, 지난 시즌에 홈에서 무득점 비율이 가장 높았던 두 팀 꼽으라고 한다면 세 팀을 꼽으라고 한다면 FC 도쿄, 도쿄 베르디, 그 다음에 강등됐던 요코하마 FC, 이렇게 세 팀으로 보는데, 뭐 어쨌든 도쿄가 홈입니다. 근데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게 홈 한정, 도쿄도 얘들이 팀 이제 팬들이 굉장히 선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홈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쿄가 홈 경기를 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런 상성이 J리그에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무승부가 많은 리그가 J리그라서 이런 연승 상성이 잘 없긴 한데, FC 도쿄가 그 우라와를 상대로 홈 경기 4연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표가 예전에 가시마랑 FC 도쿄였나? 얘들 더비할 때 좀 있었고, 나머지가 이제 이런 연승 상성이 잘 없긴 한데, 어쨌든 도쿄가 우라와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냐면 실점률이 극악이에요. 1대0 승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 경기는 우라와도 이제 앵간한 뭔가 약팀으로 불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이제 승률은 낮지만 잘 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1대1이나 아니면 0대0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요거는 도쿄가 이기더라도 1대0 아니면 2대0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저는 이거는 언더 쪽으로 갈 수 있는 경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고배당 쓰실 분들 무승부나 아니면 도쿄 햄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쿄도 최근에 뭐 공수 밸런스가 참 좋아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패배도 많이 없는 팀이기도 하고, 양쪽 다 오늘 주요 결정자도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쿄가 오늘도 지진 않거나 어쩌면 또 이길 수도 있다. 그러면 언더 동반 승리가 보인다. 자, 그래서 언더 먼저 보고, 저는 도쿄 보실 분들은 햄무 보시고 또는 무승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J리그에서도 오늘 근데 일본 축구가 배당이 더 좋아요. 배당도 잘 만들었고, 심지어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 주력에다가 제가 이제 시미즈 무도 한번 갖다 박아봤는데, 그만큼 전체적인 배당이 오늘도 일본 축구 괜찮고, 또 제가 뭐 주간 축구는 아시다시피 제가 뭐 9월부터 보여드렸지만 뭐 8, 9월 정도 나오기 또 때문에 일본 축구 좀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겠고요. 어쨌든 직전 또 일본 축구 적중에 이어서 또 이번 일본 축구도 좋은 성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간 연승 그리고 주간 축구 연승 기원 드리면서 오늘 프리뷰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많아서 좀 프리뷰가 길어졌는데, 그래도 좋은 그 데이터들 잘 골라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TV 여러분들은 빠르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실 분들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